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대선 뉴스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 선거 벽보가 지금 논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벽보에 꼼수다, 급기야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입니다. 그 후보는 자신의 포스터에서 당명을 지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수 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보수 세력의 정권 연장 도구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범상치 않았고 선수가 있다 생각했다. 대통령 후보의 목을 잘라 다른 얼굴을 붙이고 좌우를 반전시켜 이미지를 왜곡했다. 후보의 목에 손을 댄 사람이나 용납한 사람이나 국민을 속인 것이다. 상당히 두 분 다 좀 무서운 그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벽보를 기획했던 이재석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장의 완전한 사진이 없어서 몸통과 얼굴 사진을 조합했지만 얼굴을 반전시켰는지까지는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요. 국민의당 인지도라면 당명 없이 로고만 들어가도 국민들이 알아본다. 나이키 운동화에 나이키라고 벤츠 자동차에 벤츠라고 쓰여있냐?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당명 빠졌다고 저쪽에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니까 우리 쪽에선 더 홍보가 돼서 고맙다. 이렇게 지금 받아쳤는데 정성희 위원님, 지금 추미애 당대표와 일단 손혜원 의원은 보수 세력의 표를 구걸하는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명을 뺐다는 거. 그 선거 포스에서 이제 당명을 뺀 것은 과거 전례가 이제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파격이긴 파격입니다. 근데 그것을 당명을, 국민의당이라는 당명을 숨김으로써 사실상 그 정체성을 숨김으로써 보수표를 이제 구걸하겠다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사진인데 저는 사진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알고 보니까 완벽한 사진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했던 그 안철수 후보의 어떤 얼굴 이미지를 갖다가 조합을 하고 또 얼굴도 좌우도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목을 잘랐다. 손혜원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예. 미국의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의 어떤 공식 사진도 뽀샵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거야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저께 사실 좋게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격이고 논란이 되고 자기의 그 차별성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봐서는 이제 저는 좋은 포스터라고 이제 보고 마치 저는 스티브 잡스가 과거에 했던 브랜드 Think Different 그 말도 안 되거든요. Think Different인데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Different라고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화제를 일으킨 것처럼 좋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박지원 대표도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화제를 불렀던 것만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안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예.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식으로 뭐 확증평가에 따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 논란이 이 칼럼 안철수 후보가 사진을 합성한 것은 지금 사실로 드러났어요. 손혜원 의원은 목을 잘라서 몸통과 붙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몸통이 다른 사람의 몸통으로 합성이 됐다면 국민을 속인 건 아닙니까? 근데 본인의 사람이라면. 몸통은 맞는 거죠. 네, 본인의 몸통. 그러니까 몸통은 전북에 있었던 사진을 가져왔고 네. 머리는 서울에 있던 사진을 가져와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왕이면은 원래 자연스러운 사진을 마치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자랑하는 포인트 그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포토샵 안 하고 네. 있는 그대로 이미지를 사진을 부각시켰다. 나는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뭔가 꾸미지 않는다. 이런 것을 다 이제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이 포스터는 문재인 후보가 포샵을 안 하고 목도 안 자르고 자연스럽게 했다.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자연스럽게 했다면 100점이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저도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졌냐면
보면 단서가 가르마였다고 해요. 왼쪽 가르마와 오른쪽 가르마가 평소와 좀 달라서 보니까 이제 이게 합성하고 뭐 뒤집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하려면 상대 후보 가르마 방향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안철수 캠프 내부에서도 약간 좀 당혹스러워했다고 예. 해요. 이것은 이제 합성이냐 이 여부를 떠나서 이게 뭐야 왜 당이론도 빠지고 후보 얼굴 이렇게 작아 이러면서 이제 당혹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도 이제 우리 5명의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까? 4명은 다 똑같고 가운데 안철수 후보만 조금 도드라지는 사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겁니다. 이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냥 안철수 후보 좋아하는 거고요. 뭐 그거 가지고 욕을 해.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것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후보의 목을 쳐? 이러면서. 그리고 뭐 다른 사람 몸을 갖다 넣은 것도 아니니까 뭐 예쁘게 그냥 이해해 주실 분들은 이해하고 싫으신 분들은 계속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이 대선 벽보가 논란이 됐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하도 흥미롭고 신기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있었었어요. 뭐 동전 안을 뭘 바꿔가지고 무슨 후보가 되려고 해가지고 뭘 했다. 뭐 이 안에 어떤 신호가 숨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야기거리가 나오면 좋은 건데 좀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다 뭐 통합, 미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역할 분담인데 당 대표들은 어제 좀 세게 상대를 공격했어요. 아까 추미애 대표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 박지원 대표는 뭐 호남을 홀대했다. 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게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역할 분담인데 그게 너무 좀 심하면은 눈살찌 풀어집니다. 박지원 대표의 어제 지역 감정 자극 이야기도 이제 많이 좀 비판이 나왔고 오늘 한겨신문에서는 저 아까 추미애 대표가 직접 말씀하시는 건 비디오 화면으로 처음 봤는데 처음 봤어요? 조금 섬뜩하더라고요.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도 웃지 않겠습니까? 나도 광주, 부산, 대구에 다 표를 얻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대구에서 표를 얻는 거는 통합이고 남이 무슨 보수한테 얻는 거는 그게 구걸입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말씀하시는 것은 좀 역효과가 날 거라고 역효과가 날 것이다. 학자께서 보시기에 이 안철수 후보의 벽보 논란 어떻게 대선 후보의 목을 아니면 뭐 참신하다. 뭐 어느 쪽으로 보세요? 선거벽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윤 실장이 말씀 잘 지적했어요. 저도 손혜원 의원은 몰라도 추미애 의원은 잘한 편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싸나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저마저도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근데 선거벽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뭐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정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보다 약간 어리기 때문에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 선거벽보 어떠냐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안철수 후보를 안 좋아해서 뭐 저기 문제가 있다라고 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소위 통과의례라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은 남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 분야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력서 같은 건데 국민들이 이제 선거벽보도 자기 공식적인 홍보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문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권 사진을 찍을 때도 약간 좀 평범한 그 사진을 가져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뭐 당명 정도는 보이고 뭐 경력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 홍보 전문가 손에 가다 보니까 언어 없이 전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좀 보는데 저 눈에는 우리 정 의원님하고는 달리 뭐 좋고 호불호를 떠나서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뭔가 저렇게 좀 효과를 더 보는 건 아니다. 의지 맞기 때문에 했겠지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벽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건데 오늘 신문들도 자막과 제목이 상당히 갈렸는데 지금 서울신문은 사진 보정 안 한 문, 정직함 승부, 군더더기 없는 홍, 보수성 초점. 안철수 후보의 벽보 얘기는 서울신문 뺐고요. 다음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한겨레 신문의 오늘 이 기사에 대한 제목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안철수 벽보 왜 이래입니다. 안철수 벽보 왜 이래. 그리고 한국일보의 이 기사 제목은 또 다릅니다. 함께 보시죠. 파격차고 고정관념 깬 아내 공식선거 벽보. 그러니까 벽보에 대한 지금 논란이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돌직구쇼에 들어와서 파격이다, 아니다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 문재인 캠프에서 이른바 제3지대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인, 홍석현 이 두 사람을 끌어안겠다라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먼저 문재인 캠프에 공식 합류한 박영선 의원의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일 김종인 전 대표의 댁으로 찾아가서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해달라는 간곡한 청을 전달을 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가 즉답을 하지 않았다.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강하게 거절하지 않은 것 하나만으로,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매우 큰 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캠프 안팎에서는요, 문 후보가 박영선 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한 것처럼 분위기만 무르익으면 조만간 김 전 대표를 직접 찾아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통합을 강조하고 끌어안는 것은 참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김종인 전 대표라는 건데,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면서 당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전 한 통 없더라라는 얘기로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또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경선 기간에서 안희정 지사가 뼈아프게 물어봤잖아요. 왜 당에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과거 이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손학규 대표 한 명 한 명 당을 떠났냐라고 했을 때 당의 혁신에 반대해서 떠나신 분들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기조를 좀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과거의 선거 전략이 적폐청산에서 지금은 통합 행보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보수 진영에서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안아야 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런 역할을 할 만한 메신저들이 참 많다는 건 복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상도동계 인사들을 끌어당기는 데 역할을 했던 주요한 인사가 부산에 털을 닦고 있는 김영춘 전 의원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김종인 전 대표와의 인연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가 궁금한 대목입니다만은, 김종인 전 대표가 떠나면서 나와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치에 대한, 개헌에 대한 얘기, 국민 통합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면 김종인 전 대표가 선거 때까지 움직일 확률은 그렇게 낮아 보이긴 합니다. 네, 김종인 대표 결국은 합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